네, 두 번째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기독교학교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에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라는 연수 개발 연구입니다. 저희가 연구했던 어떤 그 시간들,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이번에 그 연구가 진행이 됐거든요. 하나는 SLG 무르비에 학교가 주가 돼가지고 연구소와 같이 협력 연구로 이렇게 참여해서 첫 번째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 연구는 연구소가 좀 주도하면서 여러 학교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제는 제가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문적 교사 학습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 신청하셔서 자료집을 받으신 분들은 자료집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아까 첫 번째 발제 들으시면서 자료집을 꼭 샀어야 되는 거였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이 발표 끝나고 마지막에 저희가 자료집 다시 후 신청 그 링크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다시 행사 후에 후발송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정말 힘든 한 해였죠. 벌써 12월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주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참 특별히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체육 선생님한테 그런 전화를 받았었어요. 이렇게 특별히 올해는 체육 선생님들이 참 힘드셨다. 이게 특히 온라인 수업 하실 때, 온라인 수업 하는 상황에서 체육 수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 아이도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체육 선생님께서 그 온라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뭐 이렇게 플랭크 같은 거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 온라인 수업 하는 거 봤더니 이렇게 그 화면을 이렇게 뭐 자세 잡는 것을 맞춰놓고 막 플랭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체육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체육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예체능 교사들 특히 그러신데 한 학교에 한 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어도 선생님들이랑 나누시는데 좀 한계를 많이 느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체육 선생님을 기독교적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늘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 이렇게 좀 그런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선생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또 협동학습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학교가 연수를 보내주셔가지고 가서 열심히 배워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전달 연수를 하죠. 선생님들에게 전달 연수를 했지만 본인이 배워온 2박 3일 동안 뭐 또 1박 2일 동안 이렇게 배워온 것을 다 전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학교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런 어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연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 교사로서 좀 풀기 어려운 고민들 때문에 혼자서 끙끙대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진 않으셨나요? 예. 또 외부에서 열심히 배워왔지만 개인의 성장이 학교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셨나요? 전통적인 교사 교육이나 교사 역량 개발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들이 이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테마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의 학교 조직은 일반적으로 계란판 구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거는 로티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로티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교실에 선생님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계시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학교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자기 공간에 분리되어 있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사들의 전문성이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학생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적인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의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의료 드라마에서 왜 A라고 하는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쭉 둘러앉아서 뭐 컨퍼런스처럼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A라고 하는 환자에 대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발표를 하시면 이러이러한 환자가 이런 특성을 보이고 지금 이런 치료를 했는데 뭐 잘 안 낫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약간 좀 대장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뒤에 계시다가 무슨 치료는 해봤나?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의료 전공의가 또 요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협업하는 그런 장면들을 의료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데요.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좀 그런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협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티는 "교사들이 고립되어 있다. 클래스룸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선생님들이 자기 현장에 고립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거를 하그리브스라고 하는 학자는 최근에 이런 교직 문화를 "거룩하지 않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인데, 이 거룩하지 않은 삼위일체가 개인주의와 현재주의와 보수주의를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서로 각각 다르지만 또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학교에 어떤 폐쇄적인 불간섭주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선생님의 역할은 그 선생님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니까 그동안 했던 방식은 연수나 장학이나 컨설팅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도우려고 하지만, 이게 좀 기존의 전달 연수, 이렇게 그 전문가들의 연수 형태가 이론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전수하면 선생님이 그것을 획득해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전문성 성장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막 겪어내고 있었던 살아있는 그 지식들이 있거든요. 네.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살아있는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하면서 집단지성으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를 같이 협력하는 방식, 예, 요런 것들이 이 전문적 학 교사학습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적인 학교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중요한 처방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혁동 선생님 외에 쓰신 교사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는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이나 학교 공동체 문화 개선 등의 목표를 두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력적으로 실천하며 반성하는 학습 조직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고요. 제가 이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가 정의한 것은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실천과 고민을 공개 공유하면서 상호 학습하는 동료성을 구축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을 성장시키고 학교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도 성장하고 학교도 조직이 발전하고 학생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끼리 상호 동료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의 핵심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를 놓고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며 배우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예, 서로 나누고 배우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우리 그 기독교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아까 우리 느린 학습자, 그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그 연구할 때처럼 모든 선생님들한테 대상으로 하진 못했고요. 저희 연구소 협력학교의 리더분들에게 현재 교사 연수나 교사 학습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렇게 전화 설문 같은 형태로, 예, 의견들을 또 카톡으로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많은 학교들이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게 좀 이렇게 충실하게 잘 뿌리내리거나 자리 잡은 학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것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부재하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는 특별히 그런 교사학습 공동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 목표대로 학교가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15년째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들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 교장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그렇게 좋은 학교가 없어요. 모든 학교가 아주 최고의 학교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은 제일 좋은 걸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잘합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한 학교에 이제 현장을 좀 경험해 보고 싶어서 한 학교의 선생님으로 강사로 나가본 적이 있어요. 강사로 나가서 경험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학교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학교가 있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학교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학생들은 또 아닌 거예요. 예, 학생들이 또 만들어내고 있는 학교가 있는 거죠.
이게 학교가 좋은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교육 목표를 어떻게 교육 과정으로 잘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학생들 개개인의 의미 있는 학습 성취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요게 이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 저는 단순한 연수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로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사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어쩌면 공허한 꽹과리 소리 같은 교육 목표가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사 공동체가 과연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 뭐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관련된 자료들도 좀 찾아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삼위일체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그런 공동체적인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가 결합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인간관이나 지식관이 다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마우의 이야기, 또 파커 팔머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기독교 학교도 이런 좋은 학교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냥 단순히 친분 관계가 좋은, 인간관계가 좋은 공동체를 넘어서서 학습 공동체, 배움 공동체여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전문가이면서 이제는 배우는 전문가여야 하는 시대가 됐고요. 워낙 지식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학생들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배우셔야 되는데, 그 배우면서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의 발전을 위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정말 학습 공동체인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이제 그 연구 자료에는 올려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때 저희 그 자료에 이제 3개의 사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앙기독초등학교의 사례와 수정비전학교의 사례, 그리고 신흥중학교의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사례 1, 2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저희 연구에 같이 좀 동참하셔서 많이 전문가적인 협업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아까 질문하셨던 중앙기독초등학교의 이정호 선생님, 그리고 수정비전학교의 정승화 선생님 같은 분들께서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시도들을 하셨고, 그 하셨던 것들을 저희에게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중앙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학교의 중요한 리더 선생님들이 각자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하고 싶은 주제들을 개설을 하고, 그 개설한 곳에 다른 선생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운영됐던 공동체들이 연말에 같이 발표하고, 이런 형태의 구조를 많이 하셨고, 수정비전학교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이제 작은 규모의 학교니까 좀 소수의 리더들, 그 특별히 수석교사제를 활용해서 수석교사가 좀 수업 수를 줄이고, 수석교사들이 그 선생님들의 선생님이 돼서 선생님들의 어떤 도와주는 선생님이 돼가지고 같이 선생님들을 도와주면서 3가지 단계로 하셨거든요. 개인 연구 과제를 드리고, 또 티칭 그룹, 러닝 그룹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을 하셔가지고 그냥 개인 연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같이 비슷한 주제를 가진 선생님들끼리 러닝 그룹으로 같이 배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그냥 수업을 나누는 티칭 그룹, 티칭 그룹에서 같이 수업을 나누는 그런 모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수정비전학교가 이렇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현을 했었어요. 이거는 지난번 저희 SPS 보고대회 때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수정학교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또 작년도 자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흥중학교는 일반 학교입니다. 이 위에 2개 학교는 기독교 학교, 기독교 사립학교와 또 기독교 대안학교였다면은, 마지막 사례는 일반 학교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썼던 학교입니다. 그 혁신학교인데, 소수의 기독교 리더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의 전체 구조를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를 했던 학교 사례를 또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 3개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잘 들으면 전문적 공동체 어떤 거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를 개발할 때 이 3개의 사례를 잘 전달해드리고 같이 토론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저희가 파일럿
연수를 한번 했었거든요. 파일럿 연수를 하면서 이 3개 사례를 조금 소개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예,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그 3개의 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실행 전략 5단계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실행 전략 5단계를 보시면 제일 먼저는 왜 하는가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제가 짧게 좀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런 비전을 같이 학교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끼리 이런 모임을 할 때 이 모임이 내가 평가받는다는 어떤 그런 느낌의 공간이 아니고 내가 도움을 받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내가 신뢰롭고 안전하다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 1단계 과정이 사실은 생략되기가 쉬워요. 이걸 생략하면 그 다음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단계의 비전을 공유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그러면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라는 학습 주제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 안에 우리가 풀어야 될 주제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데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주제를 정하는 게 2단계고요. 3단계가 그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할 때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아마 자발성을 가진 소수 그룹들이 먼저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이 자발성이나 안정감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전체로 할 건지 아니면 소수 그룹으로 시작해서 전체로 확대해 나갈 건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학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 4단계가 중요한데 4단계 내용이 저희 연수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 어떤 방법을 단계를 통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어떻게 발표하고 나눌 것인지 이렇게 5단계로 실행 단계를 좀 짜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사실 약간의 그런 생산적인 대화 규칙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를 하면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고민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대화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식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모임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좀 했고요. 저희 자료집 제일 마지막 부록 쪽에 좀 쓸 수 있는 프로토콜 몇 개를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데요. 프로토콜 처음 생각할 때는 이게 오히려 이게 모임을 제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그 축구 같은 거 할 때 룰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이렇게 제약하는 것 같지만은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 서로 반칙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아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프로토콜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주제를 많이 학습하는가 이렇게 한번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주로 수업에 관련된 고민들이 많죠. 특별히 기독교 대안학교나 기독교 학교 선생님들은 기독교적인 수업이 뭐지? 라고 하는 고민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이 주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의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들 특별히 수업 내에 학습 수준의 차이가 많은 경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 또는 그 교과와 교과를 넘어서서 이렇게 주제 통합으로 연결하는 것 뭐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느린 학습자 지원도 들어가 있네요. 다양한 형태의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생활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숙사 있는 학교들은 기숙사 생활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많은 학교들이 저한테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성교육에 대한 이슈가 사실 기독교 학교에서 지금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학교 폭력의 문제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학부모 교육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교육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부모의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학교 행정적으로 넘어가면 기독교 대안학교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학생 모집이나 교사 복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같이 모여서 토론할 수가 있는 거죠. 학습 공동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주로 교사들이 하는 학습 공동체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학부모 그룹이 학습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사 공동체가 학습 공동체 잘 되고 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하고도 학습 공동체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하고 학습 공동체를 하거나 학부모님들이 학습 공동체를 하도록 도와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단계가 중요해서 4단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은 그 주제가 실제로 계속 연구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로 잘 이렇게 세팅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비슷한 관심으로 모였지만은 각자 그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수업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였어도 그걸 어떻게 학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구성원들마다 그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 수준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우리를 끌고 가는 드라이빙 퀘스천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단계를 쭉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 1단계부터 쭉 있는데요. 관계 세우기 아까 안전한 공간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공유하기. 그동안 내가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나누는 그 단계. 그리고 그 문제를 핵심 질문을 만들어서 구체화시키고 예, 그것을 배움을 확장해 나가는 예, 그래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이제 2단계에서 저희가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거를 결과를 잘 발표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이 SPS 보고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두 팀이 연구를 계속 해온 것들을 정리하고 발표하잖아요. 우리 최인영 교장선생님 공감하시겠지만 정리하고 발표하면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발전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을 좀 축제처럼 같이 연구한 것들을 같이 발표하고 선생님들이 격려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성찰했던 성찰 일지들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전문적 교사 공동체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성공 요인은 교사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실패 요인은 그렇기 때문에 교사 관계의 어려움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학교 문화가 필요하죠. 안전함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 업무 경감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선생님들이 이걸 할 시간을 못 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잘했던 학교들의 사례들을 보면은 새롭게 뭔가 플러스 알파로 이것을 하게 하면 실패할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뭔가를 대체하거나 조정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고 분명한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또 외부의 전문성들을 좀 끌어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내부만의 고민을 충분히 나누지만은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강의를 듣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결과물 되게 중요하고 특별히 리더의 역할이 이것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저희가 이 연수를 개발할 때는 그 리더들 코디네이터라고 이름 붙였는데 교사 공동체를 이끌어갈 코디네이터들을 기르는 연수를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전체가 공유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좀 들기도 하고 지난번 파일럿 연수 때 한 학교의 도움을 얻어서 그 학교에서 진행을 해봤는데 그 학교에서 굉장히 전체가 물론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자발성 때문에 자발성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모든 선생님 오시게 하지 말고 원하시는 선생님만 오시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셨는지 반자발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이제 학교 전체는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의 선생님들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런 이제 문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정미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이정호 선생님, 정승원 선생님 같이 이 2박 3일의 연수를 좀 기획해서 같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샘물중고등학교가 특별히 오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연수를 파일럿으로 해봤었고요. 그래서 첫째 날은 주로 이 개념들, 비전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례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둘째 날은 이제 그 학습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해야 될 과정을 하루 안에 이렇게 짧게 좀 이렇게 경험해 보기, 맛보기 형태로 둘째 날을 기획을 했고 셋째 날은 그래서 실제로 다음 학기에 해볼 계획을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 계획을 같이 서로 나누면서 토론하면서 좀 다듬어내는 그런 작업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저희가 그 연구소에서 그동안 했던 모든 연수들 중에서 가장 강사가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강의하지 않는 같이 토론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형태의 연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강점은 사례를 통해서 배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또 멘토와 함께한다 이런 강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결과가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사례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매우 만족스럽다가 35%, 매우 만족스럽다가 65% 이런 식으로 점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교사로서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공부하고 성장하는 교사가 되기 위한 도전을 받는 연수입니다. 네. 그 오른쪽으로 가면 교사가 지치지 않는 교육, 첫 마음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등등 나 한 사람보다 똑똑한 우리가 모였을 때 큰 시너지를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등등의 다양한 좋은 피드백들이 파일럿 과정 수료하신 분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 과정을 통해서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해하면서 핵심적인 성공 요인들을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학교가 실질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설계해보게 해서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 영역을 길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연수를 이것도 이제 원래 1, 2월에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여름으로 넘겨야 될지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연수가 이제 개발이 돼서 진행할 때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한번 해보기를 원하시는 학교들이 있으시다면 개별 학교별로 하는 게 근데 인원수가 그래도 한 20명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떤 한 학교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학교들 몇 개가 같이 모여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좀 들고 아예 그냥 한두 분만 오실 수 있는 그런 학교들도 오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코디네이터 과정처럼 해서 이렇게 전체로 모셔봐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한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네, 시간 내에 하느라고 엄청 달렸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여러 질문들 제가 이제 발표하느라 질문을 못 봤는데 지금부터 좀 질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올려주시고요. 네, 네 정말 공감합니다라고 오륜교회 김영민 선생님께서 교육 목표와 실천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실천하고 괴리감이 있죠. 그것을 좁히는 게 저는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장이 그렇게 여력이 잘 안 나오는 문제.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정말 학교가 좀 그런 부분에 깨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조금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런 고민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온라인 수업을 대안학교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써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있습니까? 이강희 교감선생님께서 이렇게 오케이 하셨어요. 실제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 선생님도 듣는데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괜찮습니까? 네. 더샘물학교의 이다은 선생님께서 문의해봤는데 재직증명서를 내면 가능하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네. 공교육에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기독교는 아니죠.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연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은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베이스를 가지고 기독교 학교에서 같이 고민할 법한 주제들을 가지고 같이 논의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온라인 연수 과정으로 아직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요 연수도 온라인으로 혹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은 더 이루어질 것 같고요. 우리 이정희 교장 선생님께서 화성 지역에 3개 학교, 우리 기독학교, 은혜의 동산 기독학교,
예수양남 기독학교 3개 묶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제의를 해주셨어요. 네, 너무 환영합니다. 이런 제의는 너무 환영하고요. 네, 거기 할 때 저희도 껴주세요. 이런 거 좋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소장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일반 학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기독교 학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까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기독교 학교의 교사는 보다 소명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점 등등 그래서 새롭게 더 기독교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까 제가 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이제 그 다루는 주제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차이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혹시 그 이상의 뭔가를 좀 더 기독교 학교에서 새롭게 기독교 학교 형태의 모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그 성경적인 근거는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어떤 좀 그것보다 더 다른 차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또 좋은 조언을 주시면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여러 학교에서 많이 와 계신데 좀 학교에서 실제로 전문자 학습 공동체를 해보신 학교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들이나 또 좋았던 점들도 좀 나눠주시면 같이 고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희훈 교감선생님께서 중앙기독초등학교와 수정비전의 사례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비전을 공유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적용할 때 교사들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참 어렵잖아요.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우리 이정호 선생님 와 계시니까 이정호 선생님이 좀 중앙에서 사례를 좀 잠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제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네,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저기 부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보니까 자발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성이 있어야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이렇게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면서 질적으로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인제 "해라."라고 이렇게 하면 다들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인제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발성이 인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자발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정말 쪼끔 더 질 높은 어떤 그룹으로 해서 이게 점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방법이 있겠고 학교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신다면 좀 기준을 좀 느슨하게 천천히 잡고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천천히 이렇게 달궈질 수 있도록 막 결과물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그 안에서 모임을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쪼끔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관리자가 관리를 한다는 느낌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웜업할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런 것 사실 저희 학교도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것처럼 막 이상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일단은 1 기, 2기 저 생각으로 나누어서 1 기는 모든 선생님들이 일단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에 참여해서 어 선생님들이랑 재밌게 우리가 평소에 필요한 부분들을 긁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결과물을 마지막에 정리를 한다.' 요 정도까지 또 돈도 준다. 맛있는 것도 사 먹어라.
그리고 그날은 회의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들을 만들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 기의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쪼끔 더 세밀하게 이것에 대해서 책무성을 갖고 우리 학교 교실과 학급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첫 술에 배부르긴 좀 어렵고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대답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때 선생님 이정호 선생님께 듣기로는 처음에 출발점은 약간 그 교사 연수, 그 학교 전체 교사 연수에 대한 선생님들의 불만족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리더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선생님들 교사 연수로 전체를 했는데 되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정호 선생님이 "요런 식으로 다시 좀 바꿔 봅시다."라는 제안서를 이제 리더들에게 냈고 그것이 많은 선생님들이 더 동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신흥중에 제가 연구할 때도 신흥중이 제가 "이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 힘들다고 안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때 반응이 뭐였냐면 선생님들의 개인 인터뷰를 다 해 봤을 때 그 반응이 뭐였냐면 원래도 수업 공개를 했었다는 거예요. 원래도 수업 공개를 1 년에 1 번씩은 했었어야 됐대요, 그 선생님들이. 근데 그거를 이걸로 대신하니까 그때 할 때는 약간 보여주기식의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평가받는 느낌이 아니고 도움을 받는 느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한 게 아니고 뭔가 하고 있던 거를 전환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고 있던 걸 전환했는데 이게 더 좋다.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따라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조윤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의 동기를 그럼 어떻게 부여하죠? 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지금 다른 학교들의 사례가 좀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아예 그냥 진짜 그거를 잘하실 수 있는 소수의 선생님들로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로 천천히 확대해 나가는 방식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그 소수의 그룹이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거둔다는 전제가 있겠지만요. 그게 되게 좋아 보여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화 선생님 혹시 들어와 계신가요? 원래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안 들어와 계셔서 정승화 선생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영민 선생님께서 또 그 평가에 대해서 목표는 있는데 평가가 좀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선생님들의 역량이 그렇게 높지 않게 느낄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렇죠. 평가라고 하는 주제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목표는 분명한데 그것이 잘 목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 차원에서 고민들을 좀 계속해서 나눌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출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이번 주제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도 된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더 이상의 질문이 안 올라오고 있고요. 네,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저는 우리 기독교 교육, 우리가 기독교 학교 교육 이야기해온 이 흐름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가 원래 설정했던 목표를 현장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되게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요. 학교 전체의 성장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학교들이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를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도 만들어지면 또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학교들 개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같이 찾아가서 많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제까지 마쳤습니다. 박수로 우리 질문해 주신 분들과 네, 발제한 저에게 박수를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오늘 두 개의 발제에 관련해서 총평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의 박상진 소장님과 또 이정미 교수님 들어와 계신데 혹시 두 분 중에서 좀 총평으로 오늘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미리 부탁을 안 드리고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이정미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죠. 예. 네. 교수님 마이크 켜셔서 교수님 네.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이정미 교수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마이크를 켜시고. 네. 네, 이렇게 하면 들리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오늘 조금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을 못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또 연구를 발표하는 시간에 함께 또 참여하게 되어서 일단 감사하고요. 우리 기독교 학교가 성장하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 섬기는 교사들이 성장하고 우리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좀 이렇게 잘 높여가고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현장 연구가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도 연구소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또 이렇게 하고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두 분 발표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들으면서 전체로 보니까 이게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번 프로젝트는 연수 개발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발표가 끝이 아니고 사실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한 거를 발표를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독교 학교 들과 또 협력하고 기독교 학교 교사들을 만나면서 이 프로젝트가 이어져서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실제 현장의 연구가 현장에 작은 어떤 도움이 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연구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좀 연구를 제가 이렇게 저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제는 조금 연수 방식도 우리가 다양화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연수 계획을 이렇게 볼 때도 첫째 1단계, 2단계, 3단계가 굉장히 조금 다른 성격의 배움으로 초대해주는 그런 연수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일차에는 이제 그 이론적인 것도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참여 학교 사례나 이런 부모 상담 이런 것까지도 연결해서 하고 그다음에 2일차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워크숍식의 경험하는 연수로 하고 3일차는 그것이 이제 좀 학교 밖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연결해서 슈퍼비전이 조금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지속적인 사역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은 그런 프로젝트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두 번째 전문적 교사 학습 공동체도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연수를 개발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차후에 이제 어떤 학교와 또 교사들을 만나서 실질적인 이 교사 학습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사들이 또 연구하고 배우고 성장하면서 해갈 수 있게 되어 가야 되는데 이 연구도 아까 우리 그 부소장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정말 사례를 통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또 직접 해보면서 배우고 그다음에 또 멘토를 이렇게 만나서 같이 대화하면서 배우고 이러면서 연수의 그 이렇게 좀 방향이나 성격이 다양한 배움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연수로 이렇게 연구가 된 것이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좀 이렇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두 편의 연구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구 결과 보고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 학교와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의 배움이 성장하도록 이어져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총평해 주셔서 더 풍성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 광고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저희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오늘 그 발표한 2개의 자료집 나와 있습니다. 2개의 자료집이 건당 하나씩 발송해 드리려면 6,000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트로 보내드리면 10,000원 정도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 여기 지금 해당 링크를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행사 후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학술대회 책인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에 대한 학술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다 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 책을 또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책은 15,000원인데 저희가 13,000원에 배송까지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링크에 같이 신청해 주시면 책들을 행사 후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광고입니다. 2번째 광고는 해마다 저희가 이렇게 SPS라는 기업의 도움을 얻어서 기독교 학교 현장 연구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혹시 저희 연구소 이메일 계속 받아보시는 이메일이나 저희 그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를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 보면은 늘 연말이나 연초쯤에 SPS 모집 공고가 나갑니다. 그 모집 공고가 나가게 되면은 그 개별 학교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주제에 요거를 좀 우리 학교가 연구해보고 싶다 하는 주제들을 제안해 주시면은 그 주제들을 가지고 그중에 선정된 학교들, 공모해서 선정된 학교들과 함께 현장 연구를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SPS 지속적인 사역에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광고로 저희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계속해서 기독교 학교의 신실한 친구 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은데 연구소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들, 연구소가 참 귀한 일을 한다. 내 돈 일부라도 좀 같이 후원하면서 마음을 계속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후원 계좌 안내입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후원을 해주셔서 연구소와 계속 동력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